고요한 정적. 암흑만이 존재하는 세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신비의 세계가 여기 있다.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되어 온 미지의 세계. 인간의 손길 닿기를 거부한 채 지금도 동굴의 모습은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석회동굴은 석회암 퇴적층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석을 녹여 각종 기묘한 형상을 만들고 있는 동굴 중에서는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천연 그대로의 굴이다.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동굴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다. 좁은 틈을 통해 수로를 따라 가다 보면 물이 무릎 아래쯤 차는 곳에 종유석과 석순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공간이 나타난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꿈의 궁전. 노년기에 접어들어 활동이 정지된 굴과는 달리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하수가 굴의 구석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형상을 장식해 놓았다. 동굴 천정에서는 종이석을 따라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고 물속에 포함된 석회석은 동굴의 2차 생성물인 석순과 종유석을 만들고 있다. 즉, 동굴 천정에서부터 종유석을 타고 흐르는 물속에는 탄산수소 칼슘이 녹아 있는데 이 탄산수소 칼슘은 서서히 탄산칼슘과 물, 이산화탄소로 나누어져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물과 탄산칼슘만이 남게 된다. 물은 다시 아래로 자꾸 흐르게 되고 물보다 무거운 탄산칼슘, 즉 석회석만이 남게 되는데 이 석회석 입자들이 모여서 동굴의 2차 생성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동굴 안으로 떨어지는 물은 동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다. 물과 석회석이 빚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림스톤 풀이다. 완만한 경사층을 타고 물이 흐르면서 마치 계단식 논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놨다. 이렇듯 동굴 속에서 지하수는 동굴의 2차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유석에 붙어있는 방해석 입자들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는데 이런 종이석들이 여러 개 형성되면서 서로 결합되어 마치 문어발 모양의 플로우스톤, 즉 유석군을 만들기도 한다. 석회암의 전리면을 따라 마치 황금색 커튼을 들이운 듯한 이 유석군은 주위의 종이관과 함께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청년기 동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이 빚어내는 놀라운 예술의 세계. 물은 꾸준하고 솜씨 좋은 동굴의 조형자이다. 거대한 동공을 지하에 뚫는가 하면 동굴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극히 섬세한 일까지도 한다. 미세한 광물의 결정을 수억 년에 걸쳐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암흑 속에 미술관을 만들어내며 그것은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물이 없이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동굴 역시 물이 없으면 생성작용이 없는 죽은 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이 흐름으로 해서 동굴 내부는 계속 변화하게 되며 새로운 동굴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석회동굴의 천정이나 벽면의 좁은 틈에 중력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철사처럼 구부러지고 뒤틀린 모양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곡석이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성장하는 곡석은 동굴의 수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맑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에서는 원추형의 종유석이 천정에서부터 아래로 늘어지고 석순이 이로 자라면서 서로 만나 석주를 형성하기도 한다. 벽면을 타고 흘러내린 유석 중에 검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모암의 검은색의 광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끝없이 깊은 굴이 부르는 유혹의 소리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없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이는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건만 그래도 앞에 펼쳐질 미지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조심스럽게 팔을 옮긴다. 우레와 같은 소리에 안쪽으로 조명을 켜서 보니 넋을 잃을 정도의 아름다운 폭포가 나타났다. 동굴 안에서 만난 첫 번째 폭포였다. 높이는 약 6m. 6m 높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반경 7m의 동굴 연못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동굴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 왕성한 침식으로 동굴 연못은 계속 파일 것이며 언젠가는 동굴 연못 밑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 이렇듯 자연은 끊임없이 생성과 사멸의 과정을 계속하면서 변해갈 것이다. 동굴 내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2차 생선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형이 있으며 아직도 새로운 동굴 퇴적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물이 떨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종유석이라고 하는데 동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2차 생성물이다. 종유석은 처음에는 관상 종유석, 즉 안이 비어있는 관 모양의 종유석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이로 석회석 입자들이 퇴적되면서 구멍이 막히고 또 그 이로 계속 침전이 되어 원추형 모양의 보편적인 종유석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종유석은 밑에서 이로 자라는 석순보다는 그 밀도가 치밀하지 못하며 무게도 석순보다 가볍다. 아름다운 종유석군을 지나면 바로 이에 또 하나의 폭포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이방인의 침입을 위협하고 있다. 동굴 연못의 깊이는 약 2m 정도였고 지하수가 인접한 곳에 크레바스가 형성돼 있어 인간의 범접을 막고 있다. 동굴은 좀처럼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내보이려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올 수 있는 자에게만 앞으로 전개될 아름다운 동굴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동굴을 탐사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어떤 곳은 자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너가기 힘든 곳도 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온 신경을 집중시켜 조심스럽게 가지 않고 섣불리 발을 디뎠다가는 수미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한 채 비경의 세계를 찾아가는 인간의 욕심에 자연은 침묵을 하고 있다. 폭포가 있는 절벽을 올라서자마자 눈앞에 전개된 아름다운 모습에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과 장엄함과 숭고함에 눈을 마음대로 뜰 수가 없었다. 석회석과 물이 빚어놓은 아름다운 천연의 조각품들. 구석구석에 마치 신의 진열장을 연상시키듯 장식되어 있는 동굴 모습. 여러 가지 모양의 기묘한 종유석과 그 종유석 벽면으로 검은색의 광물질이 물에 녹아서 종유석 위에 또다시 침전이 된 거대한 유석. 한편에서는 순백색의 석순도 찾아볼 수 있다. 순백의 석순은 그를 낳아준 1차 생성물의 무함에 순수한 방해석 성분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긴 수로이의 천정은 천막을 쳐놓은 듯 뾰족한 틈을 이루고 있고 그 틈 바로 아래에는 검고 노란색의 유석과 여러 가지 모양의 석주, 정유석, 정유관이 들어차 있다. 물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불빛이 동굴의 속살을 이리저리 헤집을 때마다 나타나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들. 곳곳에 있는 자연의 창조물, 아니 신의 창조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유석과 석순, 정유관, 거턴석 등 자연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하고 있는 석회 동굴. 지금도 많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지만 한때는 더 많이 흘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긴 수로를 따라 물이 흐름으로써 침식시켜 놓은 단면이 그 옛날 왕성했던 동굴의 침식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점차 깊어져서 급기야 가슴까지 지하수가 차 고무보트를 사용하지 않고는 촬영 장비를 옮길 수 없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간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어 촬영 장비를 무사히 옮길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도전. 이런 도전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애경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지도 모른다. 석주는 정유석과 석순이 이 아래에서 점차 자라면서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거쳐 서서히 형성이 되는 동굴의 2차 생성물 중의 하나이다. 마치 커다란 양초가 녹아내린 양 둥근 기둥을 따라 생성되어 있는 황금색의 석주. 천정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중간에서 석순과 정유석이 만나서 석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거대 석주와 연결되어 있는 천정의 옆에는 아름다운 커튼 모양의 장식품이 보인다.
천정 위에서 아래로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는 베이컨석.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는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조각을 이곳에 장식해 놓았다. 동굴의 구석구석에는 다양한 모양의 곡석을 볼 수 있는데 종유석이 붙어있는 이와 같은 곡석은 매우 특이한 생성물이다. 대부분의 퇴적물이 아래로 방향져 형성된 것과는 달리 곡석은 중력을 무시한 채 옆으로, 위로 혹은 아래로 제멋대로 나 있다. 마치 동굴의 이빨처럼 뻗어있는 곡석은 그 생성 원인이 아직도 미궁에 쌓여있는 동굴 퇴적물 중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2차 생성물이다. 쳐다보면 볼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종유관. 지상의 어떤 보석과도 견줄 수 없는 동굴만의 독특한 비경. 테라스라 불리는 유석의 끝에는 현수상 종유석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 종유석을 두드리면 어떤 인위적인 음도 따라올 수 없는 오묘한 소리가 동굴 안을 진동시킨다. 얇고 우아한 모양의 종유석과 커튼석. 기울어진 천정을 따라 흘러떨어지는 물에 의해 형성되는 이 커튼석은 꼬불꼬불한 물자국의 방해석이 석출되고 그 방해석 입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침전되면서 이와 같은 우아한 곡면을 형성하게 된다. 철분이나 기타 불순물이 함께 녹아내리면서 착색이 되어 붉은색의 적색층을 만들게 되는데 방금 구워낸 빵의 향기가 나는 듯 현란한 현수상 종유석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하 암흑 속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천연의 동굴. 때로는 보는 이를 아연실색해 하고 때로는 망연자실케 하는 태초이래의 순결한 모습들. 빛도 길도 계절도 밤낮도 없는 완벽한 어둠과 정막 속에 감춰진 동굴. 희미한 조명 앞에 조금씩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때면 탄성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날카로운 종이석과 바닥에 시퍼런 물이 한데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암흑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동굴. 좁은 틈을 겨우 통과해 허리를 펼 수 있는 공간에 이르자 눈앞에 전개된 동굴의 이용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지하수에 의해 침식되고 있는 긴 수로. 수로의 양쪽 벽에 파여진 홈은 이곳 석회암 동굴이 몇 번의 침식을 거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긴 수로의 천정은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뾰족한 틈을 형성하고 있고 그 틈 사이로 희고 노란 갖가지 유석과 종유석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석회동굴은 동굴 내부에 커다란 광장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지름 역시 30여 미터가 넘는 이 광장 가운데에는 연꽃 바위가 있다.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속에 녹아있는 방해석과 석회석 입자가 물과 함께 떨어지면서 튕겨져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 모양의 거대한 석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가운데에 떨어진 물은 밑으로 계속 흐르면서 아름다운 모양의 림스톤 풀을 만들고 있다. 림스톤 풀과 비슷한 이것은 티얼이라고 한다. 티얼은 그 모양이 극장 관람석과 비슷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통 산화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황색을 띠게 되며 망간 성분이 녹아있을 때는 흑색의 퇴적물을 남기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티얼 사이사이에는 방해석의 퇴적물이 재결정되어 팔각체 모양의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석회암의 용식 현상과 퇴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 갖가지 아름다운 동굴의 2차 생성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 동굴 진주의 생성을 들 수 있다. 천정으로부터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의 충격으로 점차로 동그랗게 마모가 되면서 동굴 진주를 만들게 된다. 석회 동굴의 또 다른 2차 생성물로 석화를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꽃이라는 뜻의 이 석화는 짙은 안개 속에 녹아있는 방해석이 동굴 벽에 서로 달라붙어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끼어있는 눈꽃처럼 하얗게 피어난다. 가뭄날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동굴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것을 건열이라고 한다. 지하수의 작용으로 퇴적된 진흙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면서 두꺼운 층을 형성하게 된다. 동굴이 청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지하수가 마르면 쌓였던 퇴적층이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건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죽음 같은 암흑과 정적뿐이다. 영원의 어둠 속에 쌓인 동굴의 세계에서는 먹이사슬의 기초원인 녹색 식물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물이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동물들이 지하의 동굴 속에서 번식하고 있다. 우리가 동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 동물은 우리나라 동굴 동물의 대표종이라 할 수 있는 등줄굴 노래기이다. 이 등줄굴 노래기는 동굴 안에서만 사는 진동굴성 동물로 더듬이가 발달한 대신 눈은 완전히 퇴화되어 버렸다. 몸 길이는 40에서 50mm이고 몸통은 대체로 45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할 때에는 좌우의 다리들이 번갈아 움직이는데 마치 파도가 물결치듯 부드럽게 이동한다. 같은 노래기류이면서 몸이 등줄굴 노래기보다 작은 이 동물은 김띠 노래기이다. 이 김띠 노래기 역시 우리나라 동굴 동물의 특산종 가운데 하나인데 눈이 퇴화되어 없고 유충일 때는 백색을 띠나
성충이 되면 연한 젓갈색을 띠게 된다. 몸 길이는 25mm, 몸통 마디수는 18개 정도이고 다리는 길며 가시털이 없다. 동굴에서는 여러 종류의 거미가 서식하고 있다. 이 거미는 먹닷거미인데 몸 길이가 암컷이 24mm이고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더 작다. 지금 보는 아름다운 거미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인 입술접시 거미이다. 동굴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호동굴성 거미로 분류되고 있는 입술접시 거미는 몸 길이가 6 내지 7mm이다. 머리, 가슴과 다리가 긴 편이며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알을 떠날 때는 항상 거미줄을 알에 매달아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자기의 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동굴 생물들은 대체로 몸 색깔이 백색이 많다. 이는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른 동안에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우윳빛 연가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눈이 없고 단지 입만이 갈라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입을 통해 감각을 느낀다는 점이다. 길이는 50여 센티미터 정도로 진흙 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지하수 속에서 생활하는 호동굴성 동물이다. 동굴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곤충은 물결 잔화방이다. 날개 길이는 19 내지 22mm쯤 되며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물결 잔화방은 뒷날개 끝 가장자리에 톱날 모양의 거치가 있다. 여름의 우화, 즉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동굴 속에서 활동하고 이듬해 봄에 동굴을 나와 산란을 한다. 특히 이 물결 잔화방은 동굴 내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굴 속에서 나방이 죽으면 자연스레 곰팡이가 슬게 된다. 이 곰팡이는 동굴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분이다. 즉, 부패된 나방의 사체는 동굴 생물의 1차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작기 때문에 주위에서 찾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들다. 작은 돌 밑에 붙어서 사는 이 벌레는 플란나리아이다. 일반적으로 플란나리아는 흑갈색을 띠고 있지만 동굴 속에 사는 이 플란나리아는 회갈색임을 알 수 있다. 몸 색깔이 암젓갈색이며 광택이 나는 이 곤충은 장님 좀딱정벌레로서 눈은 퇴화되어 없고 머리는 사각형으로 비교적 작으며 턱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굽어 있다. 깜깜한 동굴 안에서만 생활하는 진동굴성 곤충으로 비교적 희귀한 동굴 생물에 속한다. 이 거미는 말꼬마 거미인데 동굴 속 바위 밑이나 어두운 곳에 불규칙한 입체 그물을 치고 사는 외래성 거미이다. 몸 길이는 암컷이 7mm 내외이고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더 작다. 산 유령거미 역시
불규칙한 입체 그물을 치고 사는 외래성 거미이다. 몸 길이는 4 내지 6mm이며 머리 가슴은 평평하고 황백색 바탕에 암갈색의 얼룩무늬가 퍼져 있다. 다리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며 인기척이 나거나 자극을 받으면 잽싸게 몸을 피하는 호동굴성 거미이다. 이렇듯 한정된 생태계 내에서도 동굴 생물들은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며 대를 번식시키기도 한다. 지금 동굴벽을 기어가고 있는 이 곤충은 모기부치이다. 일반 모기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 모기부치는 동굴의 진흙이나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유기 성분을 먹고 살아가는 점이 일반 모기와는 구별된다. 동굴 생물 중에서 몸집이 비교적 큰 꼬리칠의 도룡령은 동굴 입구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어떤 때는 동굴 깊숙이 들어와 생활하기도 하는 호동굴성 동물이다. 몸 길이는 18cm 정도이며 꼬리가 무척 길고 눈은 동굴 환경에 맞게 진화된 듯 툭 튀어나와 암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자 생존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바로 박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박쥐가 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박쥐는 긴 가락박쥐와 관박쥐이다. 이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여 먹이 사냥이나 장애물을 판단하는 동물로서 유명하다. 낮에는 주로 동굴의 어두운 천정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먹이 사냥을 떠나는 동굴 동물의 상징이다.